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전문투자 증시나 심판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참 조마조마했던 하루가 지나가면서 역시 이게 제발 난 민주주의를 지지하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좀 다른 나라로 가시기를 하는, 개인적으로는. 펠로시 시장이요? 네. 빨리 대만 빨리 떠나서 다른 데 가라. 가시면은 이제 주가는 오르겠지 하고 있었는데 역시나 예상대로 이제 비행기 타신 것 같죠. 딴 나라 거의 도착한 것 같은데. 네. 아직까지는 뭐 예상을 벗어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인 건 없어요, 중국이. 네. 뭐 옛날에도 뭐 미국에서 이제 인사가들이 대만 방문할 때 뭐 항공기, 그러니까 전투기 띄우고 이런 거는 했었거든요. 그리고 뭐 대만의 약간의 치사한 이런 보복 조치 같은 것들 몇 개 나왔고, 펠로시 시장 떠나고 하니까 사실 뭐 위험 리스크가 좀 해소되었다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주식 자산이 좀 올랐습니다. 네,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올랐고요. 일본, 홍콩 0.56%씩 상승을 했고, 상해는 그냥 그대로인 것 같아요. 대만도 소폭 0.2%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대만은 또 자기네 이슈인데 어제 많이 안 떨어졌잖아요. 코스피도 0.9% 상승, 코스닥은 1.37%. 코스닥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도 조금 하락하긴 했는데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다우지수보다는 훨씬 괜찮았잖아요. 오늘도 코스닥 에 속한 좀 성장주들이 코스피보다는 더 괜찮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조금 올라서 1310원 다시 찍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강세. 네, 원달러 환율 강세. 네, 달러 강세. 네, 달러 인덱스가 올랐죠. 원화 강세. 1315원이었어요, 아침에. 아침에요? 네, 아침에. 네네. 전일 종가 대비해서는 조금 올랐는데 아침보다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계속 순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4,700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많이 샀습니다. 코스닥에서도 800억 정도 들어왔고요. 뭐 선물에서도 5천억 이상 지금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외국인 들어오는 것도 예상치 범위 내로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은 유가 떨어지고 환율 강세까지 맞춰서 외국인 들어올 줄 알았는데 환율 강세 되기 전부터 막 지금 들어옵니다. 네. 아직 1,300원 위에서 있는데 달러 약세만 포착이 되면 그렇게 행동할 걸로 추정이 됐는데, 달러 약세도 아닌데 일단 무조건 사네요. 한국 주식이 싸서 그런가요? 네. 일단 너무 많이 팔았죠. 들어올 때가 되긴 했는데 조금 다른 형태로 들어오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 성장주가 굉장히 강했는데 반도체 섹터는 그냥 재미가 없었습니다. 특히 소부장도 조금씩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AMD가 좀 이슈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2분기 호실적 발표는 했지만 3분기에 매출 가이던스를 좀 예상치보다 좀 하회하면서 장후로 한 7% 정도 폭락을 했습니다. PC 시장 한 10% 줄어든다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금리가 좀 올랐죠. 미국 10년물이 2.717%, 2년물은 43% 넘었습니다. 3.04% 정도 가면서 어제 한국 시장 마감할 때 그때 대비해서는 지금 미국 10년물이 16bp, 2년물이 17bp 정도 많이 급등을 해서 오늘 한국 시장에서도 한국 금리도 좀 올랐습니다. 한국 10년물도 3.15, 한국 3년물은 3.08, 그래서 한 5bp 정도씩 상승을 하면서 오늘 보험주가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보험 섹터에서는 메리츠화재가 거의 7%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DB손해보험 6%, 흥국화재, 현대해상, 롯데손보, 한화손보 다 4%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네, 금리 폭등을 하니까 반응을 하는군요. 네, 그리고 서비스업 2.8% 올랐는데요. 여기서는 뭐 콘텐츠, 뭐 키다리 스튜디오, 콘텐츠리 중앙, CGV, 그리고 인터넷 플랫폼, 뭐 카카오나 네이버, 게임주, 크래프톤, NC, 그리고 엔터주, 뭐 하이브, 뭐 GKL 같은 전반적으로 서비스 업종이 다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오늘 오르는 놈들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죠? 뭐 키다리 스튜디오 뭐 8% 가까이 올랐으니까요. 언더퍼폼 같아, 아무리 봐도. 오늘요? 네. 오늘은 언더퍼폼입니다. 네, 언더퍼폼인 것 같아. 너무 많이 오르는데 못 따라가네. 네. 그리고 금융 섹터가 많이 올랐는데요. 여기서는 뭐 금융이라기보다는 뭐 크라운 혜태홀딩스, 크라운 혜태홀딩스 우선주, 그리고 뭐 메리츠화재, DB손보, 그리고 카카오페이, 메리츠금융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음식료 섹터하고 좀 연관이 깊은데요. 크라운제가 우선주가 상한가를 갖고 혜태제과 식품이 14%, 뭐 한성기업, 서울식품, 사조시푸드, CJ시푸드 다 4% 이상씩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 요거는 이제 중국에서 대만에 대한 보복 조치에 반사수의 기대감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이따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섬유의복과 건설, 철강금속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뭐 주요 기업들 1, 2% 정도씩 하락을 하면서 업종 하락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금리가 올랐던 거는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가 9월 FOMC에서 50bp 인상이 합리적인 평가지만 75bp 인상도 괜찮다라는 언급에 좀 금리가 좀 많이 급등을 한 것 같고요. 보험주가 아까 많이 올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은행주는 오늘 좀 서운했거든요. 네. 뭐 카카오뱅크만 뭐 실적이 나쁘지 않아서 3.5% 정도 많이 올랐는데 우리금융, KB, 신한, 하나는 거의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원래 옛날에는 금리 오르면 이제 은행주도 좋았는데 요즘에는 정부 규제 이슈가 좀 가장 크게 영향을 좀 미치는 것 같습니다. 뭐 전세 대출 그리고 뭐 주택담보대출 금리 뭐 7% 이상 안 가게 해라 뭐 이런 규제도 있었고요. 금리 인하 요구권을 얼만큼 은행들이 수용을 했는지 대출 받은 사람들이 금리 인하 요구권이라는 거를 요즘에는 앱으로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자기 신용도가 뭐 올라가거나 아니면 월급이 늘어나거나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얼마 은행이 이제 허용을 해줄지 말지를 결정하는데 몇 퍼센트 허용을 줬냐 요거를 이제 비교 공시하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정부에서. 그래서 여러 가지 규제가 있다 보니까 사실 금리가 오르면 이제 대출 금리 상단은 막혀 있는데 조달 금리만 올라가기 때문에 좀 오히려 리스크 요인으로 좀 반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거 좀 잠깐 언급을 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 경제가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과거 경험했던 외환 위기와는 매우 다른 상황이다. 달러원 환율이 1,300원을 상회하고 한미 정책 금리가 역전됐지만 97년 외환 위기와는 상황이 매우 다른 상황이다. 최근 외환 시장 변동은 글로벌 리스크 요인의 영향을 받아 전 세계적으로 달러를 제외한 통화들이 절하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지 원화와 같지만 홀로 절하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고 과거 세 차례 한미 기준금리 역전 시기에 외국인 증권 투자 금액은 대체로 순유입을 했다. 경제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근데 지금도 좀 유입이 되고 있죠. 네. 이제 고점이라고 보니까 들어올 수 있는 건데 약간 과거에도 그랬다는 거고요. 현재 외화 유동성 상황도 양호하고 안정적인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죠. 뭐 저희들 그동안 계속 얘기했던 거와 비슷한데 지금 원화만 뭐 약세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외환위기나 이런 거하고 거리가 좀 멀다. 그렇죠. 외환위기는 우리가 외화가 부족했었던 상황이어서 뭐 부도 리스크까지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실제로 많이 기업들이 부도가 됐고 근데 지금은 뭐 외화가 부족해서 일어난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다 시장은 인식하고 있는 그대로의 좀 발언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25bp 금리 인상을 하면서 한미 금리 역전 얘기한 거 보니까 25bp 금리 하면서 한번 역전되는 거는 감내해야 된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카카오뱅크와 크래프톤은 오늘 뭐 나쁘지 않았거든요. 각각 3% 4%대씩 상승을 했는데 작년 8월에 상장했습니다. 이 두 종목이. 네. 그리고 1년 보호 예수가 해제가 이달에 되거든요. 이제 카카오뱅크부터 먼저 도래가 하는데 각각 공모가 대비해서도 20% 50%씩 카카오뱅크가 한 20% 빠졌고 크래프톤은 거의 반토막 난 상태거든요. 그래서 특히 임직원들이 우리사 주 물량 요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 예. 카카오뱅크는 더 많은데 작년엔 한창 이들 종목들이 상장할 때 작년 8월이면 거의 증시 3,300 고점 수준이었잖아요. 그래서 1인당 평균 매입 금액이 카카오뱅크는 거의 5억 원에 육박하고요. 평균으로 나눴을 때 인당 네. 5억씩 청약을 한 거죠. 크래프톤은 1.3억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지난 1월 공모가 대비해서 한 40% 정도 하락할 때 담보 비율이 부족해서 대출받은 직원 대상으로 추가 담보를 제공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1월보다 조금 더 주가가 좀 비슷하거나 좀 낮은 상황이긴 하죠. 그래서 걱정이긴 합니다. 이거 보호예수가 해제되면 주가가 좀 더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네. 예. 걱정이 되고요. 네. 그리고 카카오뱅크는 오늘 실적 발표 2분기 실적 발표했는데요. 순이익이 570억 나왔습니다. 컨센서스가 740억인데 좀 많이 미달을 했습니다. 전년 대비 18% 정도 하락했지만 사실 추가 충당금 126억 설정한 영향이 좀 커서 근데 이걸 고려해도 조금 미달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플랫폼 수익 확대 중인 모습이 좀 긍정적인데요. 고객 수가 2분기 기준으로 1,917만 명입니다. 6개월 만에 120만 명 가까이 증가를 했고요. 연령별로도 20대, 30대, 40대가 각각 25%씩 고르게 분포가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와, 근데 저거 직원들 어떡하냐? 회사 오래 다녀야 되겠네. 저거 돈 갚으려면. 걱정이긴 합니다. 예, 저거 잘 될 줄 알고 은행 대출까지 받아서 자기 자사주 매입했을 텐데. 그렇죠. 이게 평균이다 보니까 5억 미만으로 한 뭐 신입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훨씬 5억이 안 되겠지만 고직급일수록 이제 5억은 이상한 분들도 있다는 건데 5억 했다면은 공모가 대비 20% 손실이니까 지금 한 1억 정도 네. 마이너스가 난 상황입니다. 게다가 5억을 전부 다 이제 내 돈으로 투자를 한 경우는 많지 않지 않을까요? 대부분 그러니까. 대출을 좀 많이 활용을 했을 텐데 네. 걱정이 되긴 합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펠로시 의장이 이제 대만 방문을 했잖아요. 어제 한국 시간으로 한 밤 11시 반 좀 넘어서 도착을 한 것 같은데 네. 이 도착하는 과정을 전 세계에서 실시간으로 생중계하면서 본 사람이 한 300만 명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항공기가 가다가 이제 중국 전투기 띄었다고 하니까 공격받는 걸 좀 우려를 한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상 잘 도착하니까 좀 시장이 좀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 중국 사람들도 굉장히 관심이 컸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이제 이 펠로시의 대만 도착 관련 해시태그가 웨이보에서 당일에만 한 13억 조회수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기 화제 뭐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중국 사람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예. 중국 정부하고 좀 비슷하게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이 대만을 방문한 거에 대해서 우리 중국을 무시했다 이런 반응을 많이 국민들도 보인다고 합니다. 멸시했다는 표현도 나오더라고요. 네. 정부 당국자의 표현에서. 그리고 이제 국내 시장의 영향은 음식료 섹터가 좀 보복 조치의 반사수의 기대감이 좀 생기고 있는데요. 중국이 대만 식품 기업 약 100여 곳의 수입을 일시 중단을 했습니다. 해당 목록에는 뭐 펑리수라고 이제 파인애플 과자, 대만의 유명한 과자잖아요. 네. 요거 만드는 회사, 그리고 뭐 음료수 회사, 과자 만드는 회사, 라면 회사 등등이 좀 포함이 돼 있고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사실 시총이 작은 뭐 과자주들, 뭐 라면 업체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대만의 감귤류나 냉동 생선도 참 설명을 코로나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이렇게 변명을 하면서 수입을 잠정 중단했거든요. 그래서 국내 수산주들도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크라운제가 상한가, 우선주 상한가, 혜태제가 14% 상승, 뭐 한성기업, 서울식품 7%씩 오르고 삼양식품도 3%대 오르고 사조 시푸드, CJ 시푸드 4~5%대씩 오른 것도 다 요 영향 때문에 많이 올랐어요. 올랐습니다. 음식료 업종이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근데 뭐 반사수혜가 물량이 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네. 네, 이렇게 뭐 10%씩 이렇게 들어올릴 정도 이슈는 아닌 것 같아서 항상 테마성으로 이렇게 반응하는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저도 기존의 생각이 조금 수정을 하게 만들었던 게 에코프로비엠 컨콜입니다. 오늘 컨퍼런스 콜을 진행을 했는데 3분기에도 ASP 증가가 지속될 것이다 이런 언급을 했거든요. 전방 수요가 탄탄하게 증가하는 상황이라서 ASP가 메탈가 상승 영향의 10% 정도 상승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판가 반영 시기에 한 분기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2분기 리튬 가격 고점 기준으로 판가가 아직 덜 반영된 상태다. 그래서 2분기에 많이 올랐던 리튬 가격을 3분기에도 판가 인상에 좀 전이를 하겠다. 그래서 3분기에도 판가가 좀 10% 정도 오를 것이다 이런 뜻이고요. 상반기에 이 메탈 가격 판가 전이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을 했었잖아요. 근데 메탈 가격이 사실 리튬 이외에는 조금씩 하락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요것 때문에 좀 마진 우려를 시장에서도 하고 저도 좀 걱정을 했었는데 3분기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판매량 부분도 화재 관련한 부분이 어느 정도 정상화는 됐는데 2분기에도 3분기에는 풀가동할 걸로 예상되면서 판매량이 20% 증가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SP 10% 상승, 판매량 20% 상승, 그래서 PQ 매출액은 30% 정도 증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북미 투자 계획 보류했었잖아요. 네. 애리조나주였나요? 네. 네, 그거 관련된 질문에서도 내부적으로 투자 비용 절감으로 효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고민 중이고 계획대로 진행 예정이다 이런 언급도 있었습니다. 참 요 이슈 때문에 좀 주가 떨어졌던 그런 2차전지 관련주들도 좀 많이 있었는데 빨리 향방이 결정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인플레 감축 법안, 미국의 법안도 지금 기대감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기차 구매자한테 7,500달러 보조금 지급하고 중고차는 뭐 4,000달러 지급하고 24년도부터는 이제 미국 또는 이제 미국과 FTA 맺은 국가에서 채굴된 원자재 비중이 40% 이상인 배터리 탑재해야 전기차 보조금 약 3,700달러 정도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데 뭐 현대기아차뿐만 아니라 한국 배터리 업체들도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CATA 같은 경우에는 그 펠로시의 대만 방문을 전후해서 미국에 투자하는 방안을 조금 발표를 보류했습니다. 그래서 뭐 9월달, 10월달 정도 그때쯤 발표를 할 것 같은데 그래서 한국 배터리 업체들의 오늘 상대적으로 주가가 괜찮았습니다. 중국 시장에서는 오늘 2차전지 주들이 좀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주가로는 LG에너지솔루션이 오늘 거의 5%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이 2%대 상승, 에코프로가 오늘 6.5%나 크게 올랐습니다. 네. 코스모 신소재 4%, SKI 테크놀로지 거의 6%, LNF도 3%대 상승해서 2차전지가 오늘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장주 그 서비스 업종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외국인이 서비스 업종을 많이 샀습니다. 1,100억 정도 골고루 샀는데
일단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게임즈가 오늘 14%나 급등을 했습니다. 2분기 분기 최대 실적 발표를 했는데 2분기뿐만 아니라 3분기에 더 실적이 더 좋아질 걸로 지금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매출은 일단 컨센 4% 미달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컨센 대비 한 3% 잘 나왔고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900% 증가, 전 분기 대비 거의 더블이 났습니다. 신작 우마무스메 출시가 좀 많이 기여를 한 것 같고요. 7월 말에 업데이트를 했는데 요 직후에 트래픽이 30%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 매출 150억을 달성을 했기 때문에 본격적인 매출은 이제 7월부터 찍히기 시작하면 3분기에도 추가 실적 상승이 기대가 되는 상황이죠. 네. 카카오 게임즈 측에서도 이 7월 25일 날 업데이트했던 시점이 실질적인 론칭 시점으로 판단한다라는 언급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인터넷 콘텐츠주 별다른 호재가 사실 없었던 것 같은데 뭐 카카오가 6% 상승, 네이버 4% 상승, 그리고 뭐 키다리 스튜디오 드래곤, 콘텐츠리 중앙, 뉴, CJCGV 다 많이 상승을 해서 끝났고요. 엔터주도 사실 별다른 이슈 없는데 뭐 SM, JYP가 4, 5%대씩 상승하고 하이브 3%, YG엔터 2%씩 상승을 했는데 좀 돋보였던 거는 이제 배틀그라운드하고 블랙핑크하고 콜라보한 음원이 있는데 요거 네. 유튜브 조회수가 3,800만 뷰를 돌파를 했습니다. 네. 지난 29일 날 공개를 해서 며칠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인기가 많고 저 댓글들 보니까 거의 다 외국인들이더라고요. 네. 항상 그렇죠. K-팝은 요즘에. 네. 네, 인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특히나 엔터와 이제 게임 산업과의 이제 시너지를 참 많이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실제로 시너지가 좀 확인이 된 게 7월 말에 이제 메타버스 콘서트도 좀 진행을 했었거든요. 네. 2차례 정도 진행을 했는데 개최한 당일에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의 미국 앱스토어 매출 순위가 41위였다가 5위까지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오, 네. 네, 이것도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앞으로 계속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계속 연구 개발을 열심히 하면 나오는 거니까. 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많이 회복되셨기를 빕니다. 네, 지금 순항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갑자기 참을 끼얹지 않겠죠? 봐야죠. 네, 봐야죠. 네, 세상에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네, 저희는 그러면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